아, 짜증나. 비린내 나는 걸 왜 자꾸 가져와? 제가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믿기지가 않네요. 새벽부터 정성껏 담근 간장게장이었는데 말이죠. 문도 열어주지 않더군요. 어머님, 지금 손님 와 계셔서요. 냄새 배니까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문 안쪽에서 며느리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아, 택배 왔어. 신경 쓰지 마. 저를 택배라고 하더군요.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각, 경기도 외곽의 낡은 공장 건물에 불이 켜졌어요.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푸르스름한 빛을 토해냈고 그 아래로 작은 체구의 여인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3세 오말순 여사였죠. 말순은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작업복을 걸쳤어요. 낡아서 색이 바랜 앞치마였지만 30년을 함께한 전우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허리끈을 동여매는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철퍼덕. 대형 수조에 얼음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작업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뒤이어 싱싱한 꽃게 수백 마리가 쏟아져 내렸죠. 개들이 서로 집게발을 휘두르며 파닥거렸고 그 비린내가 코끝을 톡 쏘았어요. 말순의 손이 얼음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바늘로 찌르는 듯 시렸어요. 마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말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소를 집어들고 깨 등껍질을 정성스레 문지르기 시작했죠. 쓱싹 쓱싹. 그 반복되는 소리 사이로 말순의 거친 숨소리가 섞여들었어요. 말순의 손은 이미 흉물스러웠습니다. 손등은 갈라지고 터져서 피딱지가 앉았고 손가락마다 밴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손이었죠. 그 손으로 말순은 연 매출 50억 원의 게장 회사를 일궈냈습니다. 허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찔러 올라왔어요. 말순이 허리를 펴며 주먹으로 꾹꾹 눌렀습니다.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고 했어요. 의사는 당장 수술을 권했지만 말순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사장님, 또 이러고 계셨어요? 출근한 직원들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허리도 안 좋으시면서 왜 혼자 이 고생을? 말순이 피식 웃었어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 끝이 개 등껍질 문양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준우가 이번에 승진했거든. 차도 바꿔주고 싶고 며느리 혜진이도 좋은 거 해주고 싶고 그러려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그 말에 직원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말순의 등이 다시 굽어졌어요. 쓱싹 쓱싹.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그 소리가 텅 빈 작업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는 화려한 브런치 파티가 한창이었어요. 40평 거실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게 보였죠. 테이블 위에는 이탈리아 명품 그릇이 세팅되어 있었고 값비싼 샴페인 병이 얼음통에 꽂혀 있었어요. 32의 박혜진이 우아하게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건배하자. 우리 우정을 위해. 친구 셋이 잔을 부딪혔어요. 딸랑 하는 맑은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혜진아, 솔직히 부럽다. 이 넓은 집을 시어머니가 현금으로 해줬다며? 친구의 물음에 혜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어요. 야, 말도 마. 혜진이 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면 뭐하냐? 그 노인네만 오면 온 집안에게 비린내가 진동을 해. 아무리 환기를 해도 일주일은 가. 격 떨어지게. 혜진의 입술이 실룩거렸어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저절로 얼굴이 찡그려졌습니다. 친구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죠.
그래도 개장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데. 억대 연봉이라며? 억대가 아니라 수십억이야. 혜진이 피식 비웃었어요. 근데 있잖아. 난 그 노인네를 걸어 다니는 ATM이라고 불러. 돈은 좋은데 사람 자체가 너무. 있잖아. 시장 상인 같달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품위가 없으면 뭐 하겠어. 창밖으로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거실 안에는 차갑고 서늘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어요. 명품 그릇 위에 놓인 음식들이 갑자기 텁텁하게 느껴지는 건 아마도 그 공간을 채운 위선의 냄새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녁 무렵 말순이 준훈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양손에는 무거운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직접 담근 간장게장 2통, 갓 지은 찰밥, 그리고 정성껏 만든 반찬 여러 가지. 새벽부터 준비한 것들이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어요. 말수는 이를 악물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띵동.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 화면에 혜진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말순의 얼굴에 반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죠. 스피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말순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아, 그게 준우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 저 지금 중요한 손님들 와 계셔서요. 문 열어드리기가 좀 그래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냄새 배니까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 툭! 인터폰이 끊어졌습니다. 말수는 멍하니 닫힌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검은 화면 속에 자신의 초라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새벽부터 일해서 푸석해진 피부, 비린내가 밴 낡은 점퍼, 물이 튄 장화. 허리에서 또다시 통증이 찔러 올라왔어요. 말순이 짧게 신음을 삼켰습니다. 무거운 보따리를 문 앞에 내려놓을 때 말순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서 말순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누구야? 아, 택배 왔어. 신경 쓰지 마. 혜진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택배. 말수는 그 단어를 곱씹었어요. 새벽 4시부터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만든 것들이 택배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순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렸죠.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어요.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이기도 했지만 가슴에 얹힌 돌덩이 때문이기도 했죠. 엘리베이터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낡은 점퍼, 때 묻은 장화, 갈라진 손. 말순의 손가락 끝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어요. 이게 등껍질 문양을 그리는 습관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었죠.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말수는 텅 빈 복도로 걸어나갔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 하고 마치 자신의 마음에 빗장이 걸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 혜진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한 손에는 큰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혜진은 고개를 돌리며 코를 막았어요. 인상이 절로 찡그려졌습니다. 아, 진짜. 비린내 미치겠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분리수거장으로 내려갔어요. 혜진의 손에는 비닐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분리수거장의 형광등이 칙칙한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혜진이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말순이 정성껏 담가온 간장게장통이 그대로 들어 있었죠. 혜진이 뚜껑을 열었어요. 윤기나는 간장 속에 꽃게들이 탐스럽게 절여져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만든 것들이었죠. 혜진은 망설임 없이 그것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버렸어요. 철퍼덕 붉은 간장물이 튀었습니다. 아, 짜증나. 이런 싸구려 생선 반찬을 누가 먹는다고 자꾸 가져와. 집에 비린내만 나게 해. 혜진이 빈통을 바닥에 내던지고 돌아섰습니다. 탁, 탁, 탁. 하이힐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분리수거장에는 쏟아진 게장의 비린내만 진하게 남았습니다. 그 시각 말수는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막차를 놓쳤습니다. 택시를 부를까 했지만 문득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죠.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캔 커피를 손에 쥐고 아들 집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3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준훈의 집이었죠. 그래도 내 새끼들이 저기서 편하게 살면 됐지. 말수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혜진의 모습이 보였어요. 분리수거장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죠. 한 손에는 큰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상한 예감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혜진이 사라진 후 말순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분리수거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죠. 분리수거장 문을 열었어요.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불안하게 깜빡였어요. 말순의 시선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닿았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말순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붉은 간장물 속에 꽃게 다리들이 처참하게 엉켜 있었어요. 새벽 4시부터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하나하나 솔질하며 손질한 그 개들이었습니다. 말순의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터진 손가락 사이로 피가 배어나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새벽에 차가운 작업장이 떠올랐어요. 얼음장 같은 물, 손끝을 찌르는 고통, 허리를 후벼 파는 통증. 그 모든 것을 견디며 만든 것들이 이렇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죠. 말순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을 꽉 쥐었어요. 30년 세월이 담긴 그 거친 손으로 허리에서 또다시 통증이 찔러 올라왔습니다. 말순이 짧게 신음을 삼켰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통증이 분노가 되었고 분노가 결심이 되었죠. 말순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눈에 처음 보는 빛이 서렸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서늘한 빛이었어요. 그래, 이제 알았다. 말순은 쓰레기통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절뚝거리던 걸음이 어느새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서울 상암동의 한 홈쇼핑 스튜디오. 카메라 3대가 무대를 향해 빨간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생방송 중이었죠. 말순은 불편한 정장 차림으로 쇼호스트 옆에 서 있었어요. 평소에 입던 낡은 앞치마 대신 처음 입어보는 실크 블라우스가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색해서 자꾸만 옷깃을 만지작거렸죠.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쇼호스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대한민국 게장명인 30년 외길 인생 오말순 여사의 시간장 게장입니다. 화면에 게장 사진이 떴어요. 윤기나는 간장 속에 탐스러운 꽃게가 절여진 모습이었습니다. 와, 벌써 주문 전화가 폭주하고 있어요.
스튜디오 한쪽 전광판에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주문 콜수가 순식간에 1000을 넘고 2000을 넘고 3000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쇼호스트가 말순에게 마이크를 건넸어요. 사장님,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게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말순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카메라 앞이라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저 내 가족 먹인다는 마음으로 담갔습니다. 내 새끼들 입에 들어갈 거라 생각하면 대충 못하겠더라고요. 그 순간 화면에 전량 매진 자막이 떴어요. 스튜디오가 술렁였습니다. 쇼호스트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머, 사장님. 방송 시작 15분 만에 전량 매진이에요. 매출액이 세상에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말순의 눈도 커졌어요. 10억 원. 새벽마다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만든 것들의 값이었습니다. 말순이 허리를 살짝 두드렸어요.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말순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분리수거장에서 본 광경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아파트에서는 다른 종류의 흥분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혜진과 그녀의 친정어머니 최 여사가 대형 TV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말순의 홈쇼핑 생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전량 매진, 매출 10억 원 돌파. 자막이 뜨는 순간 최 여사의 눈이 번뜩였어요. 50대 후반의 최 여사는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투자 실패로 전 재산을 날렸죠. 지금은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는 신세였어요. 최 여사가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탁, 탁, 탁. 능숙한 손놀림으로 숫자를 두드렸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계산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 최 여사가 혜진의 등짝을 탁 쳤어요. 내 시어머니가 그냥 곰팡이 핀 노인네가 아니더라. 저게 다 돈이야, 돈. 혜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이야? 최 여사가 계산기를 탁 내려놓았어요.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습니다. 생각해봐. 저 게장 맛의 비결이 뭐겠어? 30년 묵은 시간장이야. 그 레시피만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 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근데 그 레시피를 어떻게 해? 내가 며느리잖아. 최 여사가 혜진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어요. 지금 당장 가서 납작 엎드려. 가게 일 돕겠다고 해. 그러면서 레시피 노트를 찾는 거야. 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며칠 전만 해도 시어머니의 비린내가 싫다고 투덜댔던 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TV 화면에 찍힌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그 모든 혐오감을 덮어버렸죠. 레시피만 빼오면 우리 인생이 핀다? 그럼 프랜차이즈로 키우면 100억은 우습지. 최 여사의 눈이 탐욕으로 이글거렸어요. 혜진도 똑같은 눈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말순의 게장 식당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혜진과 최 여사였습니다. 두 사람의 양손에는 화려한 과일 바구니와 값비싼 건강보조식품이 들려 있었죠. 말순은 주방에서 게를 손질하다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손에 든 소리 멈췄습니다. 전현들이 왜? 분리수거장에서 본 광경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참하게 버려진 게장들. 그 기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최 여사가 먼저 달려왔어요. 아이고, 사부인. 최 여사가 말순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어요.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희가 너무 무심했죠? 최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짜 눈물인지 가짜 눈물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혜진도 다가왔어요. 평소와 달리 코를 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콧등이 미세하게 실룩거리는 걸 말수는 놓치지 않았죠. 어머님, 제가 이제부터라도 가게 일 도울게요. 카운터라도 보게 해주세요. 혜진이 말순의 팔을 잡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말순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얼굴에는 효심 가득한 며느리와 사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죠. 탐욕.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독사들의 혀가 날름거리고 있었어요. 그래. 고맙다. 말순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서울 시내의 한 대기업 사옥. 35의 강준우가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어요. 대기업 과장이었지만 늘 뭔가에 쫓기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를 보느라 지쳐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 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여보, 나 그동안 어머님한테 너무 못한 것 같아. 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응?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요즘 반성 많이 했어.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잖아. 전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부터라도 효도하고 싶어. 가게 나가서 일손 돕게 해줘. 응? 준우의 얼굴에 감동의 빛이 번졌습니다. 아내가 드디어 마음을 돌린 것 같았어요. 혜진아, 진짜야? 고마워.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말씀드려. 며느리가 효도하고 싶다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준우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준우예요. 혜진이가 가게 일 돕고 싶대요. 며느리한테 일도 좀 가르쳐 주시고. 네, 고마워요, 어머니. 준우는 아내의 변화가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혜진이 최 여사와 눈짓을 주고받으며 비릿하게 웃고 있다는 사실을요. 탕비실 창문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탐욕처럼. 결국 혜진이 식당에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효도는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와도 혜진은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카운터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손톱에 칠한 매니큐어가 형광등 아래서 번쩍였습니다. 말순이 안 볼 때마다 혜진은 코를 막았어요. 인상을 찌푸리며 콧등을 실룩거렸습니다. 아, 비린내 진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지만 말순이 돌아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었죠. 오후 3시쯤이었어요. 말순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혜진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카운터 서랍을 열었어요. 금고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찾는 눈빛이었죠. 서랍 안을 뒤지다가 낡은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레시피 노트인가? 혜진이 장부를 펼쳤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매출 기록만 빼곡했습니다. 채. 혜진이 혀를 찼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여사였죠. 혜진이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레시피 노트가 안 보여. 서랍이고 금고고 다 뒤져봤는데 없어. 전화기 너머로 최 여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늙은이가 어디다 숨겨뒀나 봐. 집에 있을 수도 있어. 아들 꼬셔서 집 수색해. 알았어. 근데 엄마, 여기 비린내가 진짜 미치겠어. 구역질나. 혜진이 코를 막으며 투덜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주방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혜진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혜진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 문틈 사이로 말순의 서늘한 눈빛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어요. 최 여사의 집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훔쳐온 노트 사본이 펼쳐져 있었죠. 최 여사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탁, 탁, 탁.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눈이 계산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죠. 숙성된 감 껍질이라. 이런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니까 맛이 나는 거구나. 최 여사가 감탄했어요. 혜진이 노트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30년 명의는 달라. 일반 레시피에는 없는 비법이네. 최 여사가 계산기를 탁 내려놓았어요. 이 레시피로 공장 돌리면 원가가 확 낮아져. 대량 생산이 가능해. 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프랜차이즈도 가능하겠네? 가능하고 말고. 전국에 100개 지점만 내도 연 매출 1,000억은 우습지. 최 여사가 입술을 핥았어요. 탐욕이 얼굴 가득 번져 있었습니다. 혜진이 노트를 덮으며 말했어요. 엄마, 브랜드 이름은 며느리 게장 어때? 시어머니의 비법을 며느리가 계승했다는 스토리로 마케팅하면 대박 날 거야. 오, 좋아. 효도 마케팅이네. 두 모녀가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최 여사가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런칭 날짜는 다음 달 15일. 생방송 론칭쇼로 하자. 인플루언서들 다 불러서 화제 만들고. 혜진이 스마트폰을 들었어요. 나 내일부터 공장 알아볼게. OEM 맡길 때 찾아야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어요. 두 모녀는 가짜 레시피를 들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레시피가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 독약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준우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거실을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췄어요. 식탁 위에 혜진의 핸드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퍼가 열려 있었죠. 안에서 서류 뭉치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준우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 게장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서. 눈이 커졌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투자 유치 계획, 생산 공장 계약서, 브랜드 상표 출원 서류. 준우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쓰러진 게 엊그제였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가능성까지 언급됐었죠. 그런데 아내는 어머니 병구하는커녕 사업 계획이나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서류 사이에 끼워진 작은 봉투. 열어보니 도장이 들어 있었어요. 오말순, 어머니의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이게. 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위조인지 훔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내가 어머니 몰래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때 침실 문이 열렸어요. 여보, 혜진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뭐해? 준우가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이게 뭐야?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거 그냥 어머님 가게 정리 도와드리려고 준비한 거야. 어머니 인감 도장은 왜 내 가방에 있어? 혜진이 말문이 막혔어요. 준우가 서류를 식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내 머릿속엔 사업 생각밖에 없었던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혜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준우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혜진은 흩어진 서류를 바라보며 이를 갈았어요. 채! 괜히 가방 안 잠갔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반성의 기색이라곤 없었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준우도 출근했고
간병인도 잠시 외출한 시간이었죠. 누워있던 말순이 벌떡 일어났어요. 치매 환자의 흐릿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또렷하고 날카로운 눈이었죠. 장롱 앞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이불 밑을 확인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가져갔구나. 말순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가짜 노트가 사라진 자리를 손으로 쓸어보았어요. 차갑고 텅 빈 느낌. 거울 앞에 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했어요. 굽었던 허리를 쫙 폈습니다. 거울 속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나약한 치매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서늘한 눈빛의 사냥꾼이었죠. 말순이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공장장 나야.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건강? 아, 그거. 다 연기야. 전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연기요? 응. 도둑년들한테 미끼 던진 거야. 가짜 레시피 노트. 말순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현들이 훔쳐간 레시피대로 게장 만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배합대로면 아마 사료로도 못 쓸 겁니다. 짜기만 하고 비린내가 진동할 거예요. 말순이 낮게 웃었어요. 런칭쇼 날짜 잡혔다며? 다음 달 15일? 네, 생방송 론칭이래요. 인플루언서들 왕창 부른다고 난리더군요. 좋아. 말순의 눈이 빛났어요. 그날 가서 망신 좀 져보자고. 전 국민 앞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순은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치매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미끼도 던졌고 적들은 덫에 걸려들었죠. 이제 남은 건 하나.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을 비린내 맡으며 살았는데 그깟 것들한테 당할 내가 아니다. 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사돈에게는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서울 여의도의 대형 컨벤션 센터였어요. 행사장 입구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며느리 개장 마이너스 30년 명인의 비법을 담다라는 문구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대기실 안은 화려했어요. 샴페인 병이 얼음통에 꽂혀 있었고 과일과 디저트가 테이블 위에 가득했습니다. 벽면에는 전신 거울이 달려 있었죠. 혜진이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드러낸 샴페인 골드빛 원피스였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반짝였어요.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입술 모양을 고쳤습니다. 최 여사도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자주색 비단 저고리에 남색 치마. 머리에는 금비녀까지 꽂았죠. 마치 재벌가 안주인 같은 행색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탁, 탁, 탁. 오늘 예상 매출을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어요. 최 여사도 잔을 들었죠. 딸랑.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 여사가 입을 열었어요. 이제 내 시어머니 시대는 끝났다. 그 냄새나는 게장 공장, 꼴도 보기 싫었는데 속이 다 시원하다. 혜진이 거울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나긋나긋하게 말했죠. 어머님은 이제 푹 쉬시라고 해요. 저 멀리 산 좋고 물 좋은 요양원이나 알아봐 드리는 게 효도 아니겠어요? 최 여사가 맞장구 쳤어요. 그렇고 말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여생 보내시게 하는 게 며느리 도리지. 두 모녀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화려한 대기실 안에서 두 사람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죠. 곧 닥칠 파멸은 꿈에도 모른 채
오후 2시 행사장의 조명이 일제히 켜졌어요. 무대 위에 화려한 세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며느리 개장 로고가 빛나고 있었죠. 객석에는 300여 명의 관객이 앉아 있었어요. 유명 인플루언서, 푸드 블로거,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접속자 수가 치솟고 있었어요. 1만 명, 2만 명, 3만 명.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쇼호스트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30년 전통의 개장명인 비법이 드디어 세상에 공개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혜진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쇼호스트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혜진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개장명인 오말순 여사의 며느리 박혜진입니다. 시어머니의 30년 비법을 제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완성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자막이 떴어요. 100% 국내산 명인의 비법 그대로. 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연습한 연기였죠. 시어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직접 오시지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머님의 가르침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객석에서 감동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름다운 말들이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 드디어 시식 타임이 시작되었어요. 직원들이 하얀 접시에 게장을 담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윤기나는 간장 속에 붉은 꽃게가 탐스럽게 담겨 있었죠. 겉보기에는 완벽했어요. 주요 내빈들 앞에 접시가 놓였습니다. 쇼호스트가 먼저 젓가락을 들었어요. 자, 그럼 제가 먼저 시식해 보겠습니다. 30년 명인의 비법이 어떤 맛인지. 카메라가 쇼호스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게장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 그 순간 쇼호스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으윽. 쇼호스트가 냅킨으로 입을 막았어요. 헛구역질이 터져 나왔습니다. 퇴. 게장을 뱉어냈어요. 생방송 중에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다른 내빈들도 하나둘씩 게장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맛이야? 소금 덩어리잖아. 썩은 내가 나요.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냅킨을 찾아 게장을 뱉어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방송 사국 음식물 쓰레기를 파는 거냐? 저거 먹어도 되는 거 맞아? 사기 아님? 접속자 수는 오히려 치솟았습니다. 5만 명, 10만 명. 재앙을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 혜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혼란이 극에 달했어요. 혜진이 마이크를 움켜쥐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이게 원래 숙성 과정에서 나오는 깊은 맛인데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르셔서. 객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어요. 환불해. 사기꾼. 혜진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무대 옆에서 최 여사가 휴대폰을 붙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아, 공장장, 레시피대로 한 거 맞아? 뭘 잘못 넣은 거 아니야? 최 여사의 목소리가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조롱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우왕좌왕하는 두 모녀의 추태를 그대로 송출했어요. 혜진이 카메라맨에게 소리쳤습니다. 꺼, 카메라 꺼.
하지만 생방송은 멈추지 않았어요. 유튜브 댓글창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역대급 방송 사고, 저 며느리 표정 보소 사돈이 더 웃김. 두 모녀는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입구가 열렸어요. 쾅! 무거운 문이 열리는 소리가 행사장을 울렸어요.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역광 속에서 한 여인의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감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굽은 허리는 온데간데 없이 꼿꼿한 자세였죠. 옆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어요. 객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 여인이 천천히 통로를 걸어왔어요.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죠.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잡았어요. 오말순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치매 증상으로 정신을 놓았던 그 시어머니가 지금 완벽하게 멀쩡한 모습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 혜진이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죠. 최 여사도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말순이 무대 앞에 도착했어요.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허리에서 살짝 통증이 느껴졌지만 짧게 신음을 삼키고 꿋꿋이 걸었죠.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무의식적으로 개 등껍질 문양을 그리는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30년치 분노. 말순이 혜진 앞에 섰어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혜진의 손에서 마이크를 가져왔습니다. 객석을 향해 돌아섰어요. 300여 명의 관객, 수십 대의 카메라, 10만 명이 넘는 온라인 시청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입을 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방금 드신 그 게장 맛이 어떠셨습니까?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건 게장이 아닙니다. 꽃게 세척할 때 쓰는 소금물 배합입니다.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웅성웅성.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말순이 혜진을 돌아보았어요. 도둑질도 머리가 좋아야 해먹는 거다. 내가 일부러 가짜 레시피를 둔 줄도 모르고.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서늘한 목소리였어요. 객석이 웅성거렸어요. 말순이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스크린에 불이 켜졌어요.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목소리 시골 노인네라 브랜드도 모르고 뭣도 몰라요. 어차피 얼마 안 가 치매 올 나이잖아요. 객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최 여사 목소리 레시피만 빼오면 요양원에 처박아 버려. 혜진 목소리 저 멀리 산 좋고 물 좋은 데로 유배 보내는 게 효도지 뭐. 녹음 파일이 끝났습니다. 행사장이 정막에 휩싸였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어요. 번쩍, 번쩍, 번쩍. 혜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털썩 무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화려한 드레스가 구겨졌습니다. 최 여사는 도망치려다가 경호원에게 막혔어요. 객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패륜녀, 사기꾼, 쪽팔린 줄 알아라. 유튜브 댓글창은 불이 났어요. 시어머니 진짜 멋있다. 이게 진짜 참교육이지. 며느리 인생 끝났네. 말순이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혜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도 연민도 없었어요.
오직 차갑고 서늘한 시선뿐이었죠. 말순이 돌아섰습니다. 무대를 내려가는 발걸음이 당당했어요. 허리가 조금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30년 동안 비린내를 맡으며 새벽잠을 포기한 대가 오늘 드디어 그 값을 치르게 했으니까요. 행사장 문을 나서는 말순의 뒷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조명이 그녀의 실루엣을 비췄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어깨, 꼿꼿한 허리,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 30년 세월이 담긴 그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가을이었어요. 서울 서초동 가정법원 앞.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법원 정문이 열렸어요. 준우가 먼저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이었죠. 얼굴에는 피로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어요. 뒤따라 혜진이 나왔습니다. 런칭쇼 때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눈가에는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죠. 혜진이 준우의 뒤를 쫓아왔어요. 여보, 잠깐만. 잠깐만 얘기 좀 해. 준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죠. 준우가 걸음을 멈췄어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구겨지고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혜진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중고 안마기 10만 원. 그 영수증이었습니다. 혜진의 핸드백에서 발견한 그녀가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다시 주워 넣은 바로 그것. 준우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울렸어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 몸값을 10만 원으로 매긴 순간 내 사랑도 끝났어. 혜진의 손이 허공을 헤맸습니다. 준우가 영수증을 놓았어요. 바람에 날려 혜진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돌아섰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떨어진 영수증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10만 원. 그 푼돈이 자신의 인생 전부를 앗아갔어요.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노란 잎들이 혜진의 어깨 위로 떨어졌죠.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최 여사의 집은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현관문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거실 곳곳에도 마찬가지였죠. 소파, TV, 냉장고, 심지어 화분에까지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런칭쇼 참사 이후 투자자들의 소송이 빗발쳤습니다. 위약금만 수십억 원이었어요. 거기에 사기 혐의까지 더해져 검찰 수사가 시작됐죠. 최 여사는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알아누워 있었어요.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 있었어요. 헝클어진 머리, 핏발선 눈. 며칠째 씻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사장 나와. 내 돈 내놔. 문 열어. 투자자들이었어요. 돈을 잃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죠. 유리창에 무언가 던져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쨍그랑 하고 깨지는 소리. 혜진이 귀를 막았어요. 최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 모녀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었어요. 화려했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빚더미와 조롱뿐이었죠.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집 안에는 한겨울보다 차가운 기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기도 외곽의 개장 공장이었어요. 공장 마당에 커다란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개장 박스를 싣고 있었죠.
트럭 옆면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독거노인 및 미혼모 센터 기부. 말순이 작업복 차림으로 직원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에 장화.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김 공장장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물량이 500박스입니다. 전부 기부하시는 거 맞죠?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 돈으로 번 거잖아. 나쁜 돈은 좋은 데 써서 없애야 액땜이 되는 거요.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어요. 사장님의 넉넉한 마음씨에 감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말수는 혜진에게 받아낸 위자료와 최 여사에게 받은 합의금 전액을 기부 물품으로 바꾼 거였어요. 마당 한쪽에 준우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편한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작업용 장갑이 들려 있었죠.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어요. 이제 어머니 곁에서 가업을 잇겠다고. 말순이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우가 말없이 어머니를 안았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말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트럭이 출발했어요. 경적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말순과 준우는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게장식당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외관은 깔끔해졌지만 30년 전통의 느낌은 그대로였죠. 간판에는 새로운 이름이 걸려 있었어요. 명인 오말순과 아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였죠. 런칭쇼 사건 이후 오히려 말순의 진짜 게장이 더 유명해졌거든요.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말순이 장화를 신고 게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새벽부터 얼음물에 손을 담그는 일상이었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옆에서 준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열심이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어머니, 이렇게 하면 돼요? 준우가 개 등껍질을 솔로 문지르며 물었어요. 말순이 아들의 손을 잡아 고쳐주었습니다. 이쪽으로 더 꼼꼼히. 손님 입에 들어갈 거라 생각하면 대충 못해.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순의 손가락 끝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개 등껍질 문양을 그리는 습관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긴장이나 분노가 아니었어요. 평화로운 손놀림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후였어요.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이 구석 테이블에 앉아 허리를 두드렸어요.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준우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허리 또 아프세요? 말순이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 원래 그래. 준우가 어머니 뒤로 돌아갔습니다. 주먹으로 어머니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톡, 톡, 톡. 부드럽지만 정성이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말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30년 동안 혼자 두드리던 허리였습니다. 새벽마다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아들이 자기 허리를 두드려주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준우도 눈가가 붉어졌어요. 어머니, 이제 혼자 고생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말순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게장일을 시작한 뒤로 아들 손도 자기처럼 변해가고 있었죠. 그 손이 따뜻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게장 냄새가 식당 안가득 퍼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비린내가 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그 비린내가 이제는 행복의 냄새로 바뀐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영업을 마친 식당 앞. 말순과 준우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두 사람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식당 간판에 불이 꺼졌어요. 명인 오말순과 아들. 그 글씨가 노을빛에 반짝였습니다. 말순이 기지개를 켰어요. 뼈마디가 뚝뚝 소리를 냈습니다. 준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해요? 말순이 아들의 등짝을 탁 쳤습니다. 당연하지. 게장 장사가 쉬운 줄 알아? 준우가 익살스럽게 찡그렸어요. 말순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한마디가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야, 너 장가새로 가야지. 이번엔 게장 잘 먹는 처자로 골라라. 준우가 멋쩍게 웃었어요. 어머니도 참. 두 모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노을빛이 점점 짙어졌어요. 하늘이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보라색에서 남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말순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철수야, 잘 살고 있어. 우리 아들이 이제 내 옆에 있어.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 따스한 바람이 말순의 볼을 스쳤어요. 어머니, 들어가요. 저녁 차려드릴게요. 준우가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아들의 뒤를 따라 문이 닫혔습니다. 식당 안에서 불이 켜졌어요. 창문을 통해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창에 비쳤어요. 테이블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저녁 식사.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했어요. 식당 전체가 화면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노을빛 하늘이 펼쳐졌죠. 어디선가 따뜻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명인 오말순과 아들. 그 간판이 마지막으로 화면에 잡혔어요. 노을빛에 물든 간판 글씨가 반짝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도 말순 여사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 식당 문 여시는 어머니, 허리 아픈 거 참으시며 손주 봐주시는 할머니,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시느라 본인 옷 한 벌 못 사 입으신 부모님, 그분들의 손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갈라지고 터진 손, 그 손으로 우리를 키우셨어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부모님께 또는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밥 먹었어?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